안녕하십니까. 한문학 강좌 TV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날짜는 저도 뭐 세월 가는지 벌써 잊어버렸습니다. 오늘이 아마 1월 7일인가 화요일 새벽 5시입니다. 자, 이게 녹화를 하다 보면은 뭐 똑같은 뭐 기계하고 간혹 가다가 이제 그 옆에 조명을 켜기도 하는데 어떨 때는 조명을 켜도 얼굴이 밝게 나오는 경우가 있고 어둡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 제가 기술적으로 상당히 이렇게 뭐랄까 기계 만지는 거에 대해 서투르기 때문에 그냥 되는 대로 방송을 하고 가급적이면 제 모습은 비치지 않고 자막을 이제 보이는 거로 유지를 하다 보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이제 근황은 뭐냐면은 한 20일 전에 왼쪽 눈을 일단은 저기 안과에서 백내장 수술을 했더니 오른쪽 눈하고 또 차이가 나가지고 며칠 전에 한 4일 전에 또 오른쪽 눈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수술도 괜찮고 뿌연 것도 없어지고 그 1m 넘어 있는 글자는 비교적 잘 보이고 거의 그 비교적 다소 한 2m, 3m 있는 글자들은 1.0에 가까울 정도로 글자가 잘 보이는데 갇혀 있는 글은 뭐 여전히 상당히 돋보기를 끼지 않으면은 글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글자 요즘에 뭐 이렇게 책 보거나 파일을 만드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아마 한 달 정도 지나가면 돋보기를 껴서 가짜 글자도 이제 보게 되면은 저도 조금 밀린 공부도 하고 노자 강의를 하는 데 있어서 저도 이제 자료도 수집을 해야 되고 또 준비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때 정도 되면 눈이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218 조문. 자, 여러분, 요 조문 한번 보세요. 그냥 이런 우리가 어려운 구절은 조문을 보는 는 저하고 같이 이렇게 진행되어 왔듯이 보면은 나중에 알고 보면은 별것 아닙니다. 제 강의도. 자, 상한 4, 5일에 이거는 근거가 되는 말이죠. 상한이 외감에 노출된 지 4, 5일 경과가 됐는데 맥이 침해다. 여기서 맥이 침하다. 이것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이 맥이 부하고 맥이 부긴하고 그와 같은 것과 상대적으로 가라앉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침한데 호흡 곤란하면서 가슴이 답답하다 이런 소리죠. 그러면 여기서 요 말이 이제 재밌습니다. 침이 제위. 이건 뭐죠? 여러분 이런 것은 해석이죠. 누군가의 해석. 추리죠, 추리. 이거를 여러분 100%를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은 생각을 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맥침이 천만. 결국은 침맥은 병증이 2위에 있기 때문이다 이런 소리죠. 그러면은 발안해서는 안 된다 이런 소리죠. 일단은 발안하면 안 된다. 그런데 이 사람이 도리어 땀을 내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실수한 거죠. 그래서 진액이 바깥으로 배출되면 대변이 보기가 어려워지는 것은 표가 허하고 이가 실하기 때문이니 오래되면 선모증을 일으킨다. 이거는 제 눈으로 보면은 누더기 옷을 그냥 막 기어 입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거를 그러면 우리가 이해 가능한 글로 한번 만들어 보면은 상한 4, 5일에 맥침이 천만 하면은 마땅히 합법을 써야 되는데 도리어 땀을 흘리게 함으로써 대변이 곤란해지고 오래되면은 서머가 나타난다. 이렇게 간단한 글이에요. 진액 월출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일종의 추리죠. 그죠? 더더군다나 표이실은 말할 것도 없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위탁이다. 위탁 문자다. 다 똑같은 해석 종이죠.
해석을 어떤 경우는 참보라고 하고 찬입하고 하고 예. 자, 그럼 여기서 이 사람은 왜 표이실이라고 썼는가? 예. 이 조문에서 표의 허에 해당되는 게 무엇인가? 이실은 여러분 대변난이 이실이죠. 그럼 표허는 무엇일까? 예, 우리가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죠. 예. 자, 천이흉만 맥북인하면 병이 표 위에 있는 것이니 이때는 예, 발안하면 되죠. 요거 가지고 맥이 부하고 기난하면. 예. 그런데 반면에 맥이 침하면서 천만하면은 병이 이 위에 있으니 마땅히 하법을 써야 되는데 도리어 의사가 땀을 흘리게 함으로써 예, 진액이 바깥으로 배출이 되면 예. 어떨 때는 여러분 여기서 여기 이 조문에서는 진액이라고 써 있지만은 예, 본래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안 쓰죠. 예, 즙즙 한출 이렇게 쓰죠. 예, 여기서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진액이라고 썼습니다. 예. 그래서 위가 건조하게 되고 대변 보기가 곤란한 것은 이건 전부 다 일종의 이것으로 인해서 땀을 흘림으로 인해서 예, 하나의 원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요 글은 생략돼 없어도 되는 조문이에요,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땀을 흘렸더니 대변이 곤란해졌다라고 하는 이 현상에는 요와 같은 병리적 개념이 있다는 거죠. 진액 올출 위중건이라고 하는 것. 예. 그래서 오래되면은 위열이 예, 치성하게 되고 서모하게 되니 이런 경우는 마땅히 대승기탕을 쓰는 게 좋다. 예. 우리 뭐 지금까지 배워왔던 조문에서 보면은 그렇게 뭐 어려운 조문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맥이 침해한 상태에서 땀을 예, 많이 흘리게 했더니 대변이 곤란해졌다. 예. 그러면서 서머증이 나타났다.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 증상을 근거로 해보면 대승기탕이라고 하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죠. 예. 아마 이거는 틀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사람이 표허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근거로 썼냐면은 진액이 바깥으로 배출된다는 것을 근거로 해서 말한 것이고, 예. 발열 한출로서 근거해서 말한 것은 아니다. 예. 그런데 사실은 이게 조문이 제가 억지로 끼워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해석을 한 거지. 발열 한출이라고 하는 건 뭐죠? 이것은 예. 원래 이것은 표증이잖아요. 원래가 예. 표증이잖아요. 그리고 진액 올출이라고 하는 것은 표증은 아니죠. 다만 땀을 흘리는 것은 예. 표증은 표증인데 진액이라는 걸 진액을 통해 가지고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증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표라는 말이 문제가 되는 용어예요, 여러분. 예. 제가 누누이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조문에 나와 있는 이와 같은 용어들, 이런 개념들, 표리, 구허, 예, 이런 말들 너무 우리가 거기에 매몰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실이라고 하는 것은 대변난을 예, 근거로 말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예, 표이실은 군더더기 말에 불과하다. 최언이죠. 어떻게 있냐면 최언. 요거는 유명한 말이에요. 최언이라고 하는 것은 예, 장자에 나옵니다. 장자에 나옵니다. 제 동기 사실은 상한론에 어떻게 보면은 저는 예, 실질적으로 일본 고방가들의 책을 뭐 한두 권밖에 솔직히 안 봤습니다. 예. 저는 좀 이렇게 많은 책을 볼 이런 저기가 없었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고 거의 한문하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제 동기 예, 권순정 선생이 사실은 예, 상당히 이 고방에 대해서 아주 전문가예요. 그 권순정 선생의 책이 의문체언. 그래서 내가 아이고 권 선생 이거 장자 보고 쓴 말이네 그랬더니 웃더라고요. 예, 의문체언. 예, 결코 예,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최언. 겸손하다는 뜻이죠, 여러분. 책 제목만 봐도 예, 그 사람의 생각을 어느 정도 읽을 수가 있어요. 굉장히 예, 겸손한 책이죠. 그러니까 군더더기에 불과하다 이런 말은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만약에 표사가 풀리지 않은 상태였다면 응당 맥부하니 이 경우 표증이 풀려야 하지만 이에 공격할 수가 있다. 예, 잘못하면 여러분 표허라는 말에 현혹되었기 때문에
표허라는 말과 대승기탕이라는 말이 서로 치료한다는 거가 서로 충돌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여러분 어떠한 그 글의 뜻으로서 이 증상의 전체적인 뜻으로서 처방을 내고 판단을 해야지 이런 식의 어떤 용어, 표허, 뭐 표시, 이실, 뭐 이런 말들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거. 자, 이 조문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예요. 자, 삼양이 합병했다. 자, 삼양이 합병했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의 개인적인 사안이에요. 사안. 사견입니다. 환자가 왔는데 저 삼양이 합병됐는데 이렇게 말하는 환자 없죠. 우리가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거는 결과입니다. 결과. 누군가의 결과. 그렇기 때문에 이 조문도 우리가 그냥 알아듣기 쉽게 말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열병이 발생된 거죠. 그게 보니까 태양병, 양명병, 소양병이 다 겹쳐서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복만하고 신중하여서 여기서도 여러분 현토를 보게 되면은 복만 신중해서 복만 신중하고 하면 안 돼요. 복만 신중하기 때문에 몸을 뒤척이기가 곤란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죠. 그죠, 여러분? 이게 바로 제가 누차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는 게 뭐냐면 병세의 관점에서 글이 쓰여졌다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병세의 관점에서 병세에 따라서 일련의 병증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여러분 원래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정문이에요. 그런데 복만 신중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복만 신중한 이유가. 그러니까 어떠한 요 증상 속에 병의 원인과 병성이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입맛이 없고 얼굴에 때 낀 것 같이 이렇게 되어 있다.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복만 신중에서 A라는 증후, B라는 증후, C라는 증후, D라는 증후가 나타난 거예요. 그 여기서 키포인트는 뭐냐면은 복만 신중이죠. 배에 가스가 차고 몸이 무겁다. 몸이 무겁다. 배가 가스가 차고. 그러니까 이거는 표증에서 이미 이 증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얼굴에 떼낀 것처럼 표현했다. 이것도 여러분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이런 글들이 중경은 간혹 가다가 증상에 있어서 어떠한 분명히 드러나는 증상도 있지만은 아주 미묘한 증상을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 열병에 시달리게 되면요 얼굴이 변색이 일어난다는 거였죠. 그래서 입맛이 없게 되고 서머하고 유뇨하다. 이것도 유뇨라는 것도 소변을 예를 들어서 소변 리하다, 소변 자리하다 또는 이런 식으로 쓰지 않았다는 거. 유뇨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자기 그 감정으로 자기 생각으로 소변을 이렇게 억제하지 못하고 질질 샌다는 거예요. 근데 유뇨는요 열에 의해서도 어떠한 이열에 의해서도 유뇨증이 발생이 되기도 하지만 몸이 반대로 냉했을 경우 하초가 냉했을 때 소위 말해서 양기가 떨어질 때도 여러분 소변을 조절을 하지 못하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증상을 보면요 항상 A라고 어떠한 증상이 항상 음병과 양병에서도 동시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유뇨라고 그래서 무조건 이 사람 양기가 부족해서 그런다라고 우리가 결정적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땀을 흘리면서 선모증이 나타나고 이런 경우 땀을 합법을 썼더니 이마 위로 땀이 나오고 수액이 걸랭해지면서 손발이 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땀을 스스로 흘리는 자는 백호탕으로 치료한다. 그래서 보통 어떤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말을 하죠. 삼양합병일 때는 백호탕으로 치료한다. 이것도 여러분 틀린 얘기는 하지만 우리는 항상
병증을 근거로서 해야 된다는 것. 예. 여기에는 아직 이 사람이 열에 의해서 굉장히 곤란한 상태만 나와 있지 대변이 만일의 경우 보기가 어렵다라고 이 조문에 들어가면 백호탕을 쓰면 안 되죠. 예. 승기탕을 써야 되죠. 조이승기탕을 써야겠죠. 예. 그러니까 항상 뭐는 뭐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규정 지을 필요가 없다는 것. 그 상황에 맞춰서 주요 증상이 나타나면은 거기에 근거를 해가지고서 백호탕을 쓸 수도 있고 심지어는 소시오탕을 쓸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조이승기탕을 쓸 수가 있다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좋겠습니다. 자, 백호탕의 증후가 삼양합병이라고 하는 명분에 있지 않고 실로 병증의 근거에 있다. 뭐 제가 항상 쓰는 저거죠. 삼양합병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의 개인적인 판단이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따를 필요가 없는 거죠. 중요한 것은 백호탕의 증거는 병증이라고 하는 그 근거, 사실에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곧 복만신중, 난이전축, 구불인이 명구, 선문 윤효의, 윤효의. 여러분 이게 바로 뭐죠? 이게 병증의 근거잖아요. 이게 바로 병증이죠. 이걸 가지고서 판단하는 거지 삼양합병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주안점을 찍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미 그 증거가 갖추었죠. 조문에 이미 그 증거가 갖추었는데 어찌 삼양합병의 이와 같은 명분을 기다릴 필요가 있겠는가? 이것은 사실은 중경의 필법은 아니다. 이거는 제가 감히 쓴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데 저는 제가 봤을 때 이런 것은 중경의 필법이 아니라는 거죠. 후세 사람들이 글을 간략하게 쓰기 위해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백호탕을 쓸 수 있는 어떠한 사실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지 삼양합병이라는 것을 굳이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혹자는 가로되 삼양합병은 백호탕에만 적용하고 이런 식으로 보통 기존의 책들에 나와 있습니다. 그 증상은 비록 대승기탕과 비슷하나 오직 윤효와 다르다 하며 소변 자리가 다르다고 합니다. 이건 이제 보통 사람들이 누군가의 해석이죠. 또 어떤 사람은 백호탕은 복만하되 변비가 없으며 서모하되 조혈이 없다라고 이런 식으로 또 둘러대는 거죠. 백호탕은 승기탕하고 달라서 복만한 것은 같지만 변비가 없고 서모증이 있지만 조혈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이것도 여러분 다소 문제점이 있는 해석입니다. 자, 제가 왜 남 얘기를 간혹 가다가 인용을 하냐면은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어떠한 그 저만의 어떤 해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어떤 것을 비교를 통해 가지고서 제 의도를 밝히는 것이 분명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경우 이 해석은 이분론에 빠질 수가 있다. 이분론을 면할 수가 없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렇게 해석하는 거 하기보다는 뭐만 못하다. 복만호대 아직 대변이 이거는 경자입니다. 대변이 굳은 것에 이르지 못하고 서모윤효자 열의 조열이 성취함으로써 정신이 혼미해지는 거죠. 우리가 열병을 앓게 되면 정신이 혼미해지죠. 그래서 소변이 스스로 저절로 새어나가는데 그것을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게 윤효증입니다. 그러나 아직 도고 혼자 무엇인가를 보고 귀신을 본 것 같은 상황까지는 이르지 못한 것이죠. 서모윤효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것만 못하다. 요거는 맨 나중에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병세가 진행되는 과정 중에 어떠한 그 A라고 하는 일면에 있는 것이지 아직
B 상태까지 도달된 건 아니다. 우리가 이 조문을 통해서 이렇게 이해를 해야지 뭐는 뭐고 뭐는 뭐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병이라고 하는 것은 진행되는 과정 중에서 백호탕이 나타날 수도 있고 승기탕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지, 이와 같은 증상은 이렇게 딱 부러져서 병세와 관계없이 이렇게 해석하면은 다소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 아직 이 조문에서는 대변이 굳었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복만만 얘기하지, 복만 서머만 가지고 얘기하지. 이 조문만 가지고도 여러분 백호탕이 맞고 승기탕은 틀렸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이 증상에도 승기탕을 쓸 수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합방을 좋아합니다. 조이 승기탕에다가 석고를 넣어서 쓰는 경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현실적으로 승기탕 종류에다가 망초 빼고 예를 들어서 후박, 지실, 대왕 거기다가 석고 이런 식으로 넣어서 쓰는 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또 후세방 이런 거 쓰면 또 그거는 뭐 고방이 아니다 그러는데, 저는 여러분 석고하고 플러스 주격 또는 주격, 이거를 10병에 이거를 기본적으로 매뉴얼을 깔았습니다. 석고 주격 또는 심할 때는 지목, 기본적으로. 물론 당연히 변비의 성향이 있는 사람한테 좋죠. 그러니까 여러분 백호탕은 우리가 실제로 현실적으로 백호탕만 쓰는 건 아니라 어떤 경우는 상황을 보고 사물탕에다가 백호탕을 합방해서 저는 그것도 그런 식으로 많이 씁니다. 무릎 조혈은 초전형 무릎의 그 조혈이 발작의 조혈에 하나의 증상에 불과 하나, 여기 낮자를 잘 봐야 돼요. 뭐뭐 하나, 하나의 증상에 불과하죠. 조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나 이것으로 인해서 조혈이 있는 곳에 따라서 나타나는 증상이 정해져 있지 않다. 조혈이 소재에 따라서, 조혈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상초, 중초, 하초라고 해도 됩니다. 흉부, 위부, 하부, 복부 이런 식으로 조혈이 소재에 따라서 나타나는 증상. 제가 간혹 가다가 여러분 이 가이지자를 이렇게 2번 쓰거든요. 요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회원님 가운데 요거에 대해서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씁니다. 이거는 처음 한번 공부할 때는 이거 가이지자 하나면 되죠. 그렇죠. 이렇게 했을 때 출지, 요거는 주격조사예요. 주격조사. 요 뒤에 거는 처속격이라며, 처속격. 나타나는 이럴 때 출지지상 이렇게 쓰는 게 문법적으로 맞습니다. 이게 절대로 잘못 쓴 글이 아니에요. 정해져 있지 않다. 저는 이런 말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정해져 있지 않다. 나타나는 증상이 정해져. 그러니까 조혈은 어떤 증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조혈의 소재에 따라서 나타나는 증상이 다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서머, 구갈, 번조, 복만, 대변난, 조시, 정신혼몽은 조혈의 반응이다. 여러분 이와 같은 증상에 최소한 2가지만 걸리게 돼도 이거는 조혈의 반응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조혈을 치료하는 경우는 그 소재에 따라서 무엇을 침범했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청화제, 이수제, 화해제, 하시제를 쓸 수가 있다. 청화제는 그야말로 백호탕이죠. 백호가 인삼탕이나, 이수제는 오령산이나 절영탕, 그리고 화해는 그야말로 소효탕, 대효탕. 뭐 다 들어가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자, 오늘은 그 내용도 사실은 다 겹치는 내용이고, 여러분들도 굳이 강의 필요 없이 한번 우리가 읽어보면은 어느 정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조문이라고 봅니다. 이런 조문들은 우리가 기존의 어떤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간단하게 해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꾸만 여러분 말 길게 해봐야 더 헷갈리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